입안에 상처가 있는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걸 다 아시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왜 식사를 안 시키 어르신이? 입안에 상처 보고 이제 입안을 닦을 때 보셔야 되는 거고, 틀니가 부분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죠. 그래서 3-4번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약이 보면 선생님들이 안 먹는 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좋아. 효과와 부작용이 뭔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 네? 그 다음에 눈이 잘 희미하신 분도 있죠.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백내장을 해도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가 되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그런 거, 아까 같이 거식, 이식, 그 다음에 과식을 하는 분의 그 특징이 아닌데? 왜요? 나 지금 가는 네? 식혜요? 네. 그 정도 사주려고 사는데 생각이 안 나지. 거기 샀구나. 애가 아직은 치매가 아니지. 건강증이지. 건강증이지. 부천 시장 가갖고 뭐 웰빙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한 병을 사갖고 갔던 것 같아. 애가 식혜를 달래나 보지 또. 가서 샀어요.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상태인가, 저같이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네, 그래서 이게 또 이 기본 원칙에서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 식사하는 걸 잊어버렸다. 아까 잊어버렸죠. 또 차려놓은 음식을 감추려 했어요. 또 버린 음식을 다시, 이건 이식이죠. 네, 잊어버려갖고 자꾸 달래는 거는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음식을 또 감추려 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 자기 방에도 갖다 놓고 막 아무데나 주머니에 넣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죠. 영양실조. 예. 왜냐하면 차려놓은 음식을 감추려고 안 먹었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과식하여 비만, 아까 같이 잊어버려서 또 달라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통 이제 식사는 8시에 먹으면 5시간 간격이 좋대요. 그래서 1시, 그 다음에 6시 이런 식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식사에 대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하다. 기본 원칙.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이거 부분 의치는 넘어가. 제가 한번 그래갖고 그 어르신의 똥을 4일인가 5일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4일째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부분 의치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 왜냐면 또 와서 저기 의치 없어졌다고 보호자들이 또 난리치거든. 또 어르신들은 자기가 닦는다고 또 그냥 또 떨어지려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거든. 어르신들은 의치가 좀 더럽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닦는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치가 10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시험에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해요. 이게 헐그덕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잇몸이 줄어드니까 헐그덕거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건 시험에 나왔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당뇨, 다른 거 많이 먹어. 고혈압, 짠 거 위에 소금이나 간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은 5번 보세요. 5번.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는다. 왜? 음식에다 막 버니까.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두고, 그릇은 접시는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사발은 그릇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유리는 깨지니까 플라스틱은 깨지세요. 근데 색깔이 있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빨간 거는 많이 나온 거예요. 씹는 행위를 잃어버릴 때 입에 넣는데 씹지를 못해. 생각이 안 나. 씹어서 삼키는 걸 몰라.
그래서 질식이 위험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땅콩이나 팝콘 등은 삼가고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써요. 왜냐하면 갈아야 그냥 삼키니까 그냥. 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또 치매 대상자는 사례가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먹이는 게 아니라 요플레 떠먹는 거.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사과를 갈아서 이렇게 숟갈로 갈아서 그 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숟갈로 긁어서 갈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나나도 긁어서 이거는 사례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서라. 그래서 사례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정. 이거는 한 10번은 나왔을 거예요 시험에. 또 치매 대상자가 졸려해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거. 먹는 방법, 식사 전.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사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그리고 음식의 온도는 자기 체온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콧줄 껴도 체온의 온도 정도로 내 몸의 체온의 온도 정도로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등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이걸 막 흐트러져갖고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식탁포나 식탁 깨끗이 해갖고 식당용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매는 턱받이만을 안 해줘요. 흘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또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야죠. 쉽게. 예, 식사 중에 컵에 물을 얼마나 채울지 판단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미리 요양보사 적당히 물을 따라줍니다. 미리 따라 놓는 게 좋으셔요. 물을 마실 때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2번은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좀 굵은 빨대로 요즘에는 노인 용구가 되게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고 이것도 3번은 한 20번은 나왔을 거예요.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 왜냐하면 이 인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거를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라는 무거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원래는 흐트러뜨리면 안 돼. 보통 이제 식사가 밥하고 국하고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반찬이. 그래서 너무 흐트러뜨리면 한 번에 식사는 밥하고 국은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 놓고 다 먹으면 또다시. 그러니까 뭐 많은 양은 안 주시지만 나눠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건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관지는 이렇게 있고 식도는 약간 구부러져 있다. 근데 나이가 드는 게 붙어. 옛날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지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기관지로 놓는 거죠. 기관지를 놓으면 흡인성 폐렴이 걸리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굽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래서 기관지에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거기서 썩기 때문에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썩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흡인성 폐렴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기관지가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식도에 줘야 되니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선생님이 신체활동에서 배우는데 고개를 약간 숙이되 약간 턱을 당겨서 음식을 주셔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돼. 이거 지켜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물어봤어. 어떻게 먹이냐? 몰라. 그냥 주는 대로 먹여. 네? 그럼 질식사 일어나요. 제가 아는 분이 96세인 자기 시외할아버지를 보러 갔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요양보도 배우셔서 미술 전공했더라고.
자기 앞에서 시아나기로 죽었대요. 어머나. 요양보사가 밥을 주는데 가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밥을 주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를 아무렇게나 주는 거 기관지로 넘어갔대. 그거 뺄 수 없잖아요. 에? 죽었는데 말을 못했대 자기가. 시외할아버지, 시외삼촌이 의사래 의사. 네? 그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별것 아니지만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기도 전에 막 좀 아니 음식을 삼키기도 전에 왜 빨리 자기도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적게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기간제로 넘어가. 그래서 그 누구야 이 김대중 그 대통령도 흡인성 폐렴으로 간 거야. 네, 다 많이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그리고 면역이 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썩으면 폐혈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그래서 음식을 벌려봐야 돼. 그리고 이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여 있을 수 있어. 이게 연하곤란, 연하 삼키는 곤란, 삼킴 장애라고 그럽니다. 여기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벌려고 하고 이딴을 뱉으라고 그래. 그래갖고 여기 뭐 혓바닥으로 이렇게 끌어서 여쪽은 삼킬 수 있으니까 못하는 분도 있어. 뱉고 또 다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마비 안 된 쪽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게 좋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사항, 대상자의 식사 습관을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시설에 있을 때 어느 분은 고기만 또 좋아해, 또 어느 분은 생선만 좋아해, 어느 분은 야채만 좋아해. 그러면 이제 남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제 조금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오면 안 잡수면 그거를 내가 나눠줬어요, 이렇게 몇 명. 아까우니까. 왜 단백질이 부족하거든. 아무리 시설에서 잘한다 해도 부족해요. 솔직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생선, 뭐 이렇게, 나물,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라. 즐겨 먹던 반찬과 간식을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이러면. 근데 그렇게 맞춤형 서비스 하는 데는 없죠. 솔직히 이런 거는 있습니다. 등요 시기, 고혈압 시기, 신부전 시기는 이제 미리 영양사랑 말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하고 있는데 제가 99배도 시설에 갔을 때 좀 짜증 나더라고. 이 선생님들이 시설을 갈 때 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가지 말아야 돼. 돈 버는 거에만 안착이 돼 있어. 네? 근데 50배드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어. 49배드까지는 조리사만 두고 돼. 네, 영양사 뭐 알지도 못하는 젊은 애 자격증, 면허증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미안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선생님 저도 늙었습니다만 맛을 못 이루는 게 70 넘은 조리사를 많이 써. 그러면 이 맛감각이 떨어져.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그 시설에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한테 제가 조리원 원장을 해보니까 애들이 붓잖아요. 몸이 부어. 그래서 제가 염도계를 샀다고. 좀 짜게 만들게 하라고. 조리사한테. 왜냐하면 염도계가 되지 않으면 자기 입맛으로 요리를 만들면 애들이 짜게 먹으면 산모가 부종이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를 했어. 그 시설에다가 좋은 거는 12만원, 15만원 가요. 염도계가. 소금 염자. 그거 재는 거잖아. 근데 안 사줘. 내가 내 돈으로 사까야 해도 아깝잖아. 지는 돈도 잘 버는데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내가 야단했다니까. 아니 당신네는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다 어르신이. 그쵸?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또 짜게 왜 주냐 이랬어. 지네들이 처방을 해도 요양병원에서 옆에서 운영하니까 고혈압약을 주면서 짜게 주면은 어떻게 돼? 고혈압이 낫겠어요? 그게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보고서 보내셔야 돼.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죽을 때 가져가려고 난리들이 안 노는 후라리고 정말 마인드가 없는 데 되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선생님 조용한 음악은 틀 수 있지만 텔레비를 보면서 먹으면 안 돼. 밥을 먹으면 어디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텔레비전을 끄고 먹여야 돼. 이해하셨어요? 네. 음악은 약하게 틀어놔. 너무 크게 틀어놔도 안 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도구로. 그러니까 매일 먹는 데가 자기가 먹는 자리야. 바뀌면 치매는 또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하기. 아까도 얘기했나요? 미리 물을 받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컵에다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생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뭐 뼈를 미리 뼈를 발라놔야 돼. 아유 가갖고 그냥 장갑을 갖고 와서 뼈를 고른다. 그럼 뒤집어 엎어놔. 치매 환자들은. 그러니까 미리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기. 생선 등의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해줘서 다 정리하고 나서 음식을 먹게 해야 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식사 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기록해야 돼. 양을.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이것도 시험에 2번, 3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 않아 체중이 아까 거식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체중이 너무 감소했다 이러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 이럴 때는 이제 시설에서는 죽을까봐 모르죠. 콧줄을 끼잖아. 그것도 처방받아야 되지. 또 뭐죠? 가서 요양병원 가서 옆에 건너가서, 원래는 시설에서는 영양제 못 놔주게 돼 있어. 거기서 꼭 와야 돼. 우리한테 놀아 그러지. 근데 간호사들한테. 그러면 살려야 되니까 영양 그거 주사 놓는 거는 의료보험이에요. 돈 더 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콧줄을 끼는 거죠. 콧줄 끼면 평생 큰일 나. 솔직한 얘기. 12년 산 사람 봤어, 콧줄 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손녀들이 왔고, 할아버지가 98세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옛날에 나이차가 좀 간격이 없었잖아. 정말 우리가 돈 되기 어렵다 그랬어요. 살려놓으면 눈을 후라려. 보호자들이. 오래되면. 안 그래? 네, 그래서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지만, 제가 아는 그 수녀님이 그래. 그 요양병원은 거기 자기가 수녀원에서 운영하니까 자기 엄마 갖다 놓으니까 이 어르신이 약간 치매가 좀 좋아지셔갖고, 야 나는 콧줄이라도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대.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데로 소임을 받아서 가야 돼갖고 거기 5년 계셨대요. 87세야. 근데 이제 병원의 원장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촉하게, 그 병원의 원장은 월급 원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끼라고 그런데, 사람 많이 살려야 되니까. 요양병원이 유지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 아닌 것도 막 거짓말로 있다 그러고 막 청구한대. 어제 보니까 그 뉴스에 이럽디다.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제가 센터에서 타먹은 돈이 513억을 더 청구를 했대. 그래서 요번에 많이 잡았는데 60 몇 프로만 지금 나라에 귀속이 됐대. 지금 엄청 뒤져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 거야, 막. 거짓말로. 그래야 돈이 된다 이래갖고. 그럼 선생님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아시잖아. 어린이집. 어린이집. 환자가 많아야 대수를 판다며. 이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사람이 많아야 유지가 되니까 살리려고 난리를 쳐. 누구 후라리고. 근데 뭐 올바르게 살면 괜찮은데 콧줄을 끼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지.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보호자들이 힘들어하지. 장기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음식이라는 부분도 선생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2번. 그거가 근데 그분을 콧줄을 안 끼고 자기가 나온 다음에 2개월이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수녀님 어머니가 콧줄을 껴봐. 10년은 더 살아. 네? 근데 요양병원이면 선생님 의료보험 몇 개 안 되면 200에서 250 받아. 근데 그 어르신은 자기 남편이 현금 5억을 주고 가서 조금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자식들 낼 수 있어. 250? 선생님 10년을 산다니 봐. 2,500 곱하기 2억 5천 있어야 돼. 네? 참 어려. 3천만 원인가? 250 받는다고. 근데 의사가 자꾸 콧줄 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콧줄 끼라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야? 그 어르신이 그걸 알아듣고 자꾸 나 콧줄 껴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 콧줄 끼는 것도 영양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암이 아니니까. 암이 아니잖아. 암 환자는 회복 가능이 없는 사람을 콧줄 끼고 있어? 죽잖아 좀 있다가. 근데 이런 사람은 연명치료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암은 아니지만 연명치료가 될 수가 있지. 그냥 영양분을 주게 돼 있잖아. 근데 콧줄을 끼는 거가 연명치료로 저기는 아닌 거지. 선생님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르신을 10년 껴. 그냥 먹는 거를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콧줄을 끼는 사람은 대부분 연화 곤란 온 사람은 안 껴요. 삼킴이 안 되니까 자꾸 기관지로 넘어가니까 콧줄을 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콧줄을 끼면 잘 먹게 되잖아. 지금 저희 센터하고 운영했던 그분도 너무 기가 차. 왜냐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 부인이 1등급 받은 지가 10년이야. 그래서 내가 하계동으로 가서 목욕시키고 가서 우리 남편이랑 불쌍해서. 왜냐면 그 중국 동포가 2년을 했는데 2년을 하셨대요. 2년을 했는데 24시간 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되잖아. 4시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돈은 중국 동포한테 돈을 더 줘야 돼. 그래갖고 가는 돈이 얼마? 한 달에 300 얼마였다고. 그 장기 여행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4시간으로 하면 100만 원 넘지. 근데 나머지 돈은 누가 내야 돼? 가족이 내야 된다고. 24시간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소연을 했다. 아들이 지금 63세래. 근데 어머니가 10년을 누워 있었대.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후라이고 지금 아버지가 92세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 그 부인에 대한 애절함은 있어. 근데 콧줄을 끼고 지금 콧줄을 낀 게 아니라 위를 뚫었다고. 지금 콧줄이 안 돼갖고 잘 위를 뚫어서 위에다 그 음식을 그거 있잖아 이제 타갖고 먹는. 그것도 의료보험이 된대 요즘에. 타갖고 먹는데 선생님 1등급이 10년을 누워있어요. 의식이 없어. 아니 그거 숨을 쉬고 이래. 에? 근데 이걸 먹이니까 오래 사는 거야. 지금 뚫어갖고 하니까. 근데 의미가 말도 못해. 눈도 이렇게 하고 있어. 목욕시키면 살은 쪄 있어. 욕탕도 없어. 체병명 잘해주니까. 근데 그 사랑의 연연함이 있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근데 또 코로나가 또 걸려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와서 코로나에 지금 요양병원 가셨거든. 근데 거기서 또 살리잖아. 살리니까 이제 뭐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데. 그럼 누가 봐. 또 300 얼마가 아니 여기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 어차피 들어가는 거긴 한데 그 아들이 그래. 자기 아끼기 힘들대. 포크레인 기사인데 그거 이제까지 자기 결혼도 안 하셨더라고. 눈물을 흘리더래. 그게 장기가 되면 선생님 뭐 선생님 10년 전만 도와줘. 그 전에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90살이 넘었으니까. 그게 길병에는 효자 없는 사람. 그러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계동에 그 무슨 주택 그거 있잖아요. 뭐 10몇 평짜리 사신다고. 그 아들이 거기서 안 살지. 아들 둘이 하나는 결혼해서 잘 안 도와주고 하나는. 그러면 자기 60 몇 살이니까 포크레인 기사에서 자기 것도 못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소연을 했어. 근데 가슴이 쓰라리더라고 저도. 근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는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체중 감소가. 그럴 때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뭐 당뇨가 심해서 뭐 밥을 안 먹어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알리고 이제 의료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만 그냥 이런 병도 없는데 체중 감소가 이유가 된다 이러면 이제 그냥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 고열량 열량이 안 되니까 고열량을 좀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하지만 2, 3번은 시험에 한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설도끼. 선생님이 꼬가라두기를 보면 꼬가라두기 옆에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어. 그럼 소변 마려운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치매 환자니까. 치매 아닌 환자는 소변 마렵다고 얘기하고 자기 가겠죠. 옷을 올렸다 내렸다 난리를 쳐. 구석진 곳을 창피하니까 구석진 곳을 찾아. 대중 앞에서 또 뭐 너무 심한 사람은 옷을 벗어. 소변이 마려우니까. 서성이면서 앉아.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는 무슨 신호냐. 화장실을 가고 싶은 신호다. 그 다음에 참고해서 치매 대상자가 변을 만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기 치매는 변을 넣고 만져.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말기 치매. 저기 그 1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대변을 넣고 또 화장실 그 배류 있는 거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 에그머니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따라서 변을 가지고 놀거나 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절한 처리 방법을 잊어먹었다는 거죠. 아까 금방 잊어버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배설도끼. 배설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장애,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배설, 소변을 지린다, 냄새나죠. 또 배설, 똥을 막 만진다 이거.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 이거는. 적절한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치매 대상자는 자기보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이들을 보호적 환경의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아유 이렇게 똥을 한 바가지 싸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야 된다. 치매 대상자에게 흔한 배설 문제는 다음 원인과 관련이 있거나 다음의 행동을 동반한다. 뇌기능 장애로 배설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해. 뇌기능에 문제가 있어. 그쵸? 예. 그 다음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구 강원래? 강원래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물수 아닙니까? 이 손을 움직여요. 근데 아래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똥주머니도 찾고 이제 소변 호수줄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인지가 떨어지면 배설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 아니 화장실을 찾지 못해. 치매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배설 방법을 잊지 뭐. 가서 앉아서 바지를 벗고 있는데 뭐 몰라. 그냥 거기 앉는다 그래서 그냥 너 행동이 느려. 옷을 벗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배변이 휴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사용한 휴지를 아무데나 버려. 주머니에 넣어갖고 자기 장롱에 넣어 뭐 이런 거. 배변은 또 물을 버리지 않아. 대변과 소변을 구별 못해. 화장실 이외의 장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공간 능력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배설을 하는 경우 화장실에 이르지 못하고 배설해. 뭐 그런 거 있죠. 절박성 요실거. 야 너 저기 그 의정부 역에 내렸는데 소변이 마려워. 야 거기 여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1번 출근해서 화장실이 없어요. 야 너 행복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고 오잖아. 근데 어르신은 신경계가 어둔하게 돼. 그냥 절박성 요신호 확 소변이 그냥 눕는 거지. 신경계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경우. 화장실을 몰라. 집이 뭐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경우에 40년을 살아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거는 기본 원칙.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할 때는
선생님들이 한 일주일 분으로 방문 요양을 했다 이러면 적는 거지. 이 사람이 언제 대변을 봤으며 하루 중 또 소변은 언제 보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배설 기록지라고 그래요. 배설 기록지. 그래서 배설 시간과 양 등의 습관을 파악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쭉 내려오면 실금한 경우가 있어요. 실금한 경우에 5번 보세요. 5번 실금 사건 선생님 585페이지 585에 실금 사건 실금한 경우 큰 거기 밑에 5번 선생님 아니 그 밑에 5번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금 사건 매일의 수분과 음식물 섭취 내용 배변에 대한 치매 대상자 요구 등과 배설 상황 기록할 배설리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치료 실금했을 때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저 위로 꼭대기로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 가까운 곳에 배정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네,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만약에 글을 몰라 그럼 그림을 그려서 화장실 이렇게 입구에다 붙여놓는 거지. 또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를 꽉 꼬이면 벗지도 못하고 그냥 두시는 거지. 급하니까. 그래서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그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빨간 거는 다 나왔어요. 줄 치자. 이걸로 쳐. 이걸로. 네? 선생님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 할 때는 연필로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낮에는 4번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이거는 아까 고무줄까지 낮에는 가능하면 선생님 기저귀 차면 안 돼요. 본인들이 힘드니까 기저귀 채우는 거지 차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아무리 치매여도 맨 처음에 시작은 채우면 좀 창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감을 유발하고 또 계속 찾아보면 소변 누는지 안 누는지 까먹고 그냥 거기다 누니까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는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쿠션 있고 야간에는 화장실까지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동변기 두 번째 단계가 이동변기입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이동변기 또 아니면 오감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이동변기가 바퀴가 달리면 또 굴러갈 수 있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거 반드시 굴러가지 않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소변을 선생님들이 볼 때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줘야죠. 아우 잘하셨다. 칭찬은 고래등도 춤추게. 칭찬을 하면은 여기에 휠에 꽂힌대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야죠. 어르신들한테. 실금한 경우에 아유 또 이렇게 지려서 이러면 안 돼.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에 적절한 시기, 식사 전에. 근데 식사하다가 아유 나 똥 마려. 나 소변 마려. 이러기 전에 또 아니면 외출 전에 뭐 선생님이 같이 나갈 수도 있죠. 뭐 재래시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약을 타러 갈 때 또 은행을 갈 때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다 해도 화장실을 이용하여 눕고 싶지 않은데 지금 소변 보고 가야 돼. 가다가 길가에서 또 소변 말았다고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말아라. 치매 대상자를 잘 관찰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 행동이나 표정을 알 수 있다. 하루 식사량, 아까 배설리등 봤을 때도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적당량을 유지해야지.
화장실 자주 가니까 배뇨곤란. 소변을 보는 요자니까 소변을 보는 게 곤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물을 많이 먹으면 자주 깨. 그럴 때는 적어도 4시간은 자야 되니까 들먹이라 이거지 물을. 네? 그래서 수분 섭취량,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3번도. 3번.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며 이제 선생님이 화장실에 뒀을 때 이렇게 닦는 거를 가르쳐줘야지. 자꾸 연습하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험 보여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기게 하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주야간이나 이제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뒤처리 후에는 아유 지겨워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금했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죠. 치매뿐만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도 내도 이런 것도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돼요. 가능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독이잖아요. 뭐 실금했다 이런 때는 빨리 갈아줘야지. 2번이 많이 나왔어요.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요. 또 환기를, 냄새도 많이 나죠. 이제 오랫동안 나이가 드시면 그런데 오래 쓰던 그런 그 관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묘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의 냄새를.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면 아이고 똥내, 밥내가 많이 나온다. 이 시설은 환기를 안 시키면 되지.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그래갖고 옛날에 그거를 많이 사용해봤어. 그 아로마 세라피, 아로마 향이 있어요. 그거를 하니까 좀 프레시하게 하는 또 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근데 그 비싸.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든. 왜냐면 시설에서 안 사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방향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강의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안 보고 강의합니다. 아닌가? 밥 먹어도 되죠? 밥 먹고 2시부터 강의합니다. 네.